서울의 밤은 차갑고 축축했다. 비가 거리를 적시며 아스팔트 위로 작은 물방울을 튀겼다. 지수는 낡은 우산 아래 서서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내가 가면 다들 날 어떻게 볼까? 그녀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 부서질 듯 약했다. 민서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수야, 할머니는 널 사랑하셨어. 그 누구도 너를 그 장례식에서 막을 권리는 없어.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지수를 향한 애틋한 걱정이 스며 있었다. 지수, 25세, 평범한 회사원. 그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며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겉보기엔 평범한 한국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민서를 사랑했다. 민서, 27세, 항공사 승무원. 활달하고 당당한 성격의 민서는 지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두 사람은 2년 전 연희 친구 모임에서 만나 서로에게 끌렸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자라났다. 그러나 지수의 가족은 달랐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지수는 어릴 때부터 다른 자신을 숨겨야 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해.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이 지수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족은 그녀를 외면했다. 특히 그녀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그들은 지수를 장례식에 오지 못하게 막았다. 너 같은 애가 오면 할머니가 편히 못 가신다는 어머니의 말이 지수의 가슴을 찢었다. 지수는 할머니를 너무나 사랑했다. 어릴 적 그녀가 세상과 싸우느라 지칠 때마다 할머니는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수야, 너는 너로 충분해. 그 말은 지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할머니마저 떠났고 그녀는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 민서는 그런 지수를 보며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지수야,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민서는 자신의 직업을 살려 지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항공사에 연락해 지수의 사정을 설명했다. 제 파트너가 가족의 장례식에 가야 해요.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배척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항공사의 응답은 놀라웠다. 그들은 지수의 상황을 듣고 그녀가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의 장례식에 갈 수 있도록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민서에게도 동행할 수 있는 특별 휴가를 허락했다. 우리는 모든 승객의 소중한 순간을 지지합니다. 라는 항공사의 메시지는 민서의 가슴을 울렸다. 지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망설였다. 내가 가면 다들 날 비난할 거야. 가족들이 날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볼을 타고 흘렀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내가 같이 갈게.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두 사람은 김포공항에 서 있었다. 지수는 긴장한 얼굴로 항공권을 쥐고 있었다. 민서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지수야, 넌 충분히 강해. 할머니를 위해 가자. 이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졌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주도에 도착한 순간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장례식장은 제주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마을에 있었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옆에 있을게. 장례식장에 들어선 순간 지수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고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여기 왜 왔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수는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민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지수도 가족이에요.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지수의 오빠가 다가와 민서를 밀쳤다. 너 같은 애들이 여기 와서 분위기 망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오빠, 제발 나도 할머니 보내드리고 싶어. 그 순간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지수의 이모, 혜진이었다. 혜진은 지수의 가족 중 유일하게 그녀를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지수야, 여기 있어도 돼. 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반대했다. 민서는 지수를 지키기 위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수가 여기 있는 게 잘못이라면 저도 잘못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녀의 말은 장례식장 안을 울렸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날 밤, 지수와 민서는 장례식장 근처의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잠을 청했다. 지수는 민서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주도의 아침은 고요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펜션의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지수는 잠에서 깨어나 민서가 옆에서 조용히 숨쉬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민서야, 내가 잘한 걸까?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넌 할머니를 위해 여기 왔어. 그건 절대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힘을 주었다. 장례식 이틀째, 지수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이번엔 민서가 동행하지 않았다. 너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내가 멀리서 지켜볼게. 민서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다시 차가운 현실과 마주했다. 지수의 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와 속삭였다. 지수야, 제발 조용히 나가.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그 말은 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엄마, 저도 할머니 보내드리고 싶어요. 왜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너 때문에 할머니가 편히 못 가셔. 그 말에 지수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정말 잘못일까요? 그때 이모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지수야, 너 잘못 없어. 할머니는 너를 늘 자랑스러워하셨어. 혜진은 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켰다. 가자, 같이 할머니께 인사드리자. 혜진의 도움으로 지수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촛불을 켰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지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한편 민서는 장례식장 밖에서 기다리며 항공사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의 동료들은 지수와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민서, 너희 둘 다 대단해. 우리 항공사는 언제나 너희를 지지할게. 그 메시지는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서는 지수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잘했어, 지수야. 정말 잘했어. 지수는 민서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민서야. 너 없었으면 나 못 버텼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제주도의 해변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 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지수는 민서에게 말했다. 나 앞으로 더 당당해지고 싶어. 할머니가 날 봤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야? 민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당당해지자. 우리 사랑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봤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편견이 멀리 밀려나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로운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의 아버지가 그녀를 찾아왔다. 지수, 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그 여자랑 헤어져. 안 그러면 넌 우리 집안에서 영원히 제외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빠, 저는 민서를 사랑해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함을 느꼈다. 민서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지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지 고민했다. 그녀는 항공사에 다시 연락해 지수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항공사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지수 씨의 이야기를 우리의 캠페인에 담고 싶습니다. 사랑과 다양성을 지지하는 메시지로요. 지수는 처음엔 망설였다.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더 많은 비난을 받을지도 몰라. 하지만 민서는 그녀를 설득했다. 지수야, 너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서야 변하는 거야. 우리 같이 용기 내자. 지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례식의 마지막 날, 지수는 할머니의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할머니, 저 이제 당당해질게요. 할머니가 늘 말했던 것처럼 저 자신을 사랑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수와 민서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공항에서 민서는 지수에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 돌아온 지수는 회사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녀의 동료 중 일부는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군거렸다. 지수가 그랬다며? 어떻게 저런 선택을? 지수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민서는 지수를 응원하며 말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 너 같은 사람이 당당히 나서야 더 빨리 변해. 민서의 말은 지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자신의 성정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를 정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지수예요. 그녀의 선언은 동료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낳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한편 항공사는 지수와 민서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수의 이야기를 광고 영상에 담아 전국에 방송했다. 영상은 지수의 할머니 장례식 여정과 민서의 헌신적인 지원을 감동적으로 그렸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수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사랑은 누구나 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저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어요. 이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SNS에서는 지수와 민서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건 우리 문화를 망치는 거야 라는 악플도 적지 않았다. 지수는 그런 반응을 보며 두려웠지만 민서는 그녀를 다독였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이해할 순 없어.
하지만 너 하나로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거야? 민서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한 젊은 여성이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지수 언니 이야기를 보고 처음으로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수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전화해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제발 그만해. 지수는 차분히 대답했다. 엄마, 저는 저를 사랑해요. 엄마도 언젠가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 지수는 민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로 했다. 집은 작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매일 아침 민서는 지수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행복하자. 지수는 점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다. 그녀는 할머니가 남긴 말을 되새기며 살았다. 지수야, 너는 너로 충분해. 그 말은 이제 그녀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수와 민서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그들은 매일 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가족과의 단절된 관계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다. 어느 날 지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서는 그런 지수를 보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지수야. 언젠가 엄마도 너를 받아들일 거야. 그녀의 낙관적인 태도는 지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한편 항공사의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수와 민서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LGBT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용기에 감동했고 일부는 그들의 사랑을 비판했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다.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며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블로그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많은 이들이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당신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얻었어요. 민서는 지수의 블로그를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지수야, 넌 정말 대단해. 너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지수는 민서의 말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 때문이야, 민서. 내가 날 믿어줬으니까. 그러던 중 지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이모 혜진이 서울로 찾아온 것이다. 혜진은 지수를 만나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지수야, 내가 자랑스러워. 할머니도 내가 이렇게 당당해진 걸 보면 기뻐하실 거야. 혜진은 지수에게 가족의 소식을 전했다. 내 어머니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믿어. 그 말에 지수는 희망을 품었다. 민서와 지수는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시작된 모임은 점점 커졌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모임에서 지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가족에게 외면당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녀의 말은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민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항공사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지수를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모임에 참석한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지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어느 날 지수는 어머니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다. 이번엔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을 담았다.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언젠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며칠 후 지수는 어머니로부터 짧은 답장을 받았다. 지수야, 나도 노력할게. 그 한 문장은 지수의 가슴을 뛰게 했다. 지수와 민서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지수는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고, 민서는 항공사에서 승진하며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다. 어머니의 짧은 답장은 희망을 주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어느 날 지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오빠였다. 지수, 엄마가 널 보고 싶어해. 오빠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이야? 엄마가 나를?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봐, 지수야. 이번엔 달라질지도 몰라. 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어머니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너를 밀어낸 게 후회돼. 지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그냥 엄마랑 다시 가족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아픔을 풀어냈다. 어머니는 민서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지수는 민서를 데리고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민서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이 어머니의 마음을 녹였다. 민서 씨, 우리 지수를 잘 부탁해요. 어머니의 말에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지수와 민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갔다. 지수의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어머니와 오빠는 점점 더 지수를 받아들였다. 한편 지수와 민서의 LGBT 모임은 점점 더 커졌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민서는 지수의 책을 쓰는 과정을 지지하며 늘 곁에 있었다. 지수야, 내 이야기는 세상을 바꿀 거야. 민서의 말은 지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책이 출간된 날, 지수는 출판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사랑 때문에 가족에게 외면당했어요. 하지만 사랑 때문에 다시 가족을 찾았어요. 사랑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치유해요. 그녀의 말은 청중의 가슴을 울렸다. 행사 후 한 젊은 여성이 지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수 언니, 저도 용기를 내고 싶어요. 제 파트너와 당당히 살고 싶어요. 지수는 그를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다. 너는 충분히 강해. 우리 같이 용기 내자. 지수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지수의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그녀는 여러 강연에 초대받았다. 지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었다. 그녀는 항공사에서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이는 큰 호응을 얻었다. 민서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승객을 존중해야 해요. 그들의 사랑, 그들의 삶은 우리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이 소중해요. 지수와 민서는 함께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거리를 걸으며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냈다.
군중 속에서 그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 민서, 당신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는 그들의 공개적인 모습에 불편함을 표했다. 지수는 그런 반응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보이는 게 중요해. 우리가 당당해야 누군가는 덜 두려워할 거야. 민서는 지수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우린 그냥 우리로 사는 거야. 그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지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의 LGBT 커뮤니티와 소통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어느 날 지수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다. 국제 LGBT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대된 것이다. 지수는 민서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컨퍼런스에서 지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사랑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사랑 때문에 다시 가족을 찾았어요. 사랑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살게 해요. 그녀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다. 민서는 지수를 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넌 정말 대단해. 컨퍼런스 후 지수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내 연설 봤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를 정말 사랑해.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그 후 지수와 민서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의 LGBT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었다. 우리처럼 외로운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자. 지수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쉼터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항공사는 그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기부 캠페인을 열었다. 지수와 민서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몇 년 후 지수와 민서는 꿈꿔왔던 쉼터를 열었다.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LGBT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다. 지수는 쉼터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다. 너희는 충분히 소중해. 너희 자신을 사랑해. 민서는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웠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와 지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하지만 사랑과 용기로 여기까지 왔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쉼터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다. 지수와 민서는 쉼터를 통해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LGBT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수의 가족도 완전히 변했다. 어머니는 이제 지수와 민서를 집으로 초대하며 함께 밥을 먹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지수는 가족과의 화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지수와 민서는 할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그들은 할머니의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늘 말했던 것처럼 저희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무덤을 바라봤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를 스쳤다. 지수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민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수야, 우리 함께라서 가능했어.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지수와 민서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